자, 오늘 저는 도심 근교 산 꼴짝이 묵밭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쑥 말라진 것이 시기하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에 한여름 돼도 쑥도 잘 캐가지 않지, 또 풀을 베가지고 덤도 안 만들지, 또 속골도 안 만들지. 이러니 쑥이며 온갖 잡초, 말라진 줄기가 시기하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산야초 동의보감 컨셉산 약토TV입니다. 자, 먼저 본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실래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누르는 그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내게 하는 바로 보약 중에 상보약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에는 우리 생활 주변에 지체에 널려있는 말라진 쑥 중에서도 쑥뿌리입니다. 물론 봄에 아주 부드러운 어린 잎을 채취해서 쑥국이며 쑥떡도 참 좋죠. 또 그리고 잎이 무성한 6, 7월에 지상구를 베가지고 말려두었다 약용하시는 그 쑥도 아주 좋지만은, 사실 더 좋은 것은 지상구 다 말라지고 나면 겨울에 쑥뿌리입니다. 이 쑥뿌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약초 중의 약초가 바로 이 쑥뿌리죠. 즉 애엽근입니다. 자, 사실 쑥의 종류는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참쑥부터 여러 수십 가지가 되죠. 그러나 여러 수십 가지 전부 다 귀한 또 약으로 쓰고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말라진 쑥 줄기가 엄청나죠. 이럴 때 꼭행이 하나 들고 오셔서 쑥뿌리를 캘 수 있다면 아주 한 푸대씩 많이 캐십시오. 사실 약효 가장 좋을 때는 지상부 바로 말라진 그 시기가 가장 약초가 좋을 때죠. 자, 쑥뿌리 채취하시면 잘게 뜯어가지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효소를 담거나 또 약수를 담거나 또 아니면 달에 드시면 좋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쑥뿌리가 좋다 하면 어떻게 해먹으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한 분이 계시죠.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쑥뿌리 효소를 담으실 때는 깨끗하게 턱을 씻은 다음 말리지 말고 물만 털털 털어버리고 그대로를 대충 듬뿍듬뿍 썰어가지고 아주 큰 다라에 담은 다음, 쑥뿌리에 물이 없으니까 사실은 바로 효소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쑥뿌리에 잠길 만큼 시럽을 만들어 넣는 거죠. 자, 시럽 만드는 방법은 아래 자막을 잘 참조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뽕나무 이런 줄기나 뿌리를 가지고 효소를 담아도 반드시 물이 없는 재료는 시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작하게 잠길 만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효소를 담으셨다면 다음번에는 시간 나는 대로 아래 위 뒤집어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두면 설탕 성분이 또 서서히 가라앉아 이렇게 뭉쳐 가지고 아래쪽에는 설탕 덩어리가 되죠. 그러니 자주 저어주고 자주 뒤집어 주면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 최대한 뒤집어 주고 저어 주시면 맛이 새콤한 쑥 효소가 되죠. 이런 쑥 효소를 완전히 걸러내고 거기는 다음에 그 액만 따로 보관하시며, 참 쑥 효소 담으실 때 처음부터 다 먹을 때까지 뚜껑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닫지만 하면 활짝 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부에 가스가 빠져나갈 만큼 살며시 닫아 두시라, 이런 뜻이고요. 예전에 제가 뚜껑을 닫지 마라 했더니 어떤 분이 효소를 담아 가지고 한여름에 한 6개월 정도 뚜껑을 열어 놓았더니 내부에 날파리가 들어와서 아주 새카맣게 죽어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살며시 닫아라 했지 먹는 음식을 뚜껑을 열어 놓으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그분이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한 번도 저어주지 않고 뒤집어 주지도 않고 6개월 동안 그지 방치해 놓은 겁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김장 담은 김치도 꼭꼭 눌러가지고 김치 물이 나와서 자작하게 거의 잠길 정도 되어야 발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담으신 효소를 잘 활용하시면 최고의 약이자 바로 보약이죠. 특히 쑥 효소는 배탈, 설사, 식중독, 복통, 음식 잘못 먹고 배앓이를 심하게 하는 식중독,
또 독버섯 잘못 먹고 심한 설사하고 배앓이를 하시는 그런 증상에 바로 쑥뿌리 효소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사실 아주 예전에 저도 버섯을 잘못 먹고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하고 할 때 이 쑥뿌리 효소 한 서너 번 먹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이 쑥뿌리 효소는 가정 상비약 중에 최고의 상비약이고요. 또 이 쑥뿌리 효소는 또 그리고 간 해독에도 아주 좋고요. 또 피를 맑게 잘 돌게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또 동맥경화 예방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쑥뿌리 효소죠.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바로 이 쑥뿌리 효소고요. 또 만약에 효소를 담지 않고 약수를 담아 활용하실 분은 자기가 썰어서 바짝 말려둔 쑥뿌리를 약수를 담을 용기에 한 5, 60% 넣으십시오. 좀 많이 넣으십시오. 아주 바짝 말린 것을요. 다음엔 다른 건 넣지 말고 바탕수는 우리 마트에 파는 30도 되는 당금주 소주 있죠. 이걸 한 병 사와서 가득 붓고 뚜껑 꼭 닫아서 한 6개월 두셨다가 저기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봉하시며 또 배탈이나 뭐 식중독 이렇게 배앓이를 심하게 할 때 담아 놓았던 쑥뿌리 주를 한두 잔 드십시오. 아니면 한 잔 드시고 다음에 약 30분 간격으로 한 잔씩 한 서너 번 드시면 배 아픈 것도 좀 진정이 되고 또 위로 올리고 하던 것도 많이 안정이 되죠. 이 쑥뿌리 약수를 담으실 때는 다른 감미료나 이런 거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쑥뿌리만 최대한 많이 넣고 독 한 30도 정도 가져와 가지고 가득 붓고 담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담은 그 쑥뿌리 약술은 물론 독주를 사용한 데다가 또 쑥뿌리 자체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해서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한두 잔을 한 30분 간격으로 몇 분 드시는 겁니다. 또 특별히 아프지 않을 때는 그냥 식후에 반주로 한 잔 정도씩 하루에 한 두 번 꾸준하게 드시고요. 몸속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염증 덩어리를 삭혀주고 또 녹여주는 소염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쑥뿌리 효소죠. 아니면 쑥뿌리 약술이고요. 물론 이 쑥뿌리 달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효소나 약술을 담아 두시면 가정 상비약으로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평소에 손발이 쥐가 잘 나고 또 손발이 냉한 사람들은 이 쑥뿌리 효소를 담아 가지고 희석해서 수시로 드시고 또 달여서 드시고 이렇게 한 몇 달만 드시면 몸이 엄청 따뜻해집니다. 혈액순환 잘 되고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 온갖 질병이 없어지죠. 특히 동맥경화나 고혈압도 없어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쑥뿌리 활용하는 방법, 보통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셔도 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쑥뿌리 많이 있으니 주말에 작은 꽃게 하나 들고 나가셔서 채취해가지고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적겠습니다. 혹시 또 구독이나 또 엄지치 안 누르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에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